정치적 파산 상태에 저는 빠진 거 아니냐. 자기들끼리만 맨 싸움하고 앉아있고 남의 집 비판하는데 막 열을 올려가지고 저렇게 신나서 돌아다닌다? 그 의도가 선하지 않고 어떻게 좋은 결과를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3지대 결국은 이제 쪼개졌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준석 판정승 이렇게 하는데 손익계산서 한번 따져볼까요? 그 전에 우리 신인규 위원장께서 엊그제 이준석 대표 상당히 뭐라고 세게 혼내셨던데 양두구육이라고 그러셨던가요? 뭐 저랑 이제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에 가져왔던 이제 관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도 사실 참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통합 과정부터도 이런 식으로 빅텐트를 원칙 없이 치는 것은 이거 국민들을 속이는 일이다. 그래서 저는 사실 총선 끝날 때까지는 속였다가 그때 좀 발각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열흘 만에 이런 식으로 제3지대 에너지를 사장시킨다는 것은 저로서는 좀 매우 참기 어려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고언을 좀 드린 거고요. 예. 무엇보다도 이준석 대표가 가장 자랑하는 것이 빠름입니다. 좋아 빠르게 가. 속도감. 이거 누가 했는지 아시죠? 예.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좋아 빠르게 가로 히트를 많이 쳤었는데 그거 이준석 대표가 가르쳐 준 거죠. 이 대표가 쇼츠를 같이 찍었죠. 그러니까 선거를 총지휘했으니까요. 그럼 제가 역으로 묻습니다. 좋아 빠르게 가가지고 지금 나라가 좋아졌습니까? 완전히 망가지지 않았습니까? 빠르게 갔어요. 그래서 저는 망하는 길로.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빅텐트도 이준석 대표가 답답하다, 내가 다 옳다, 내가 틀어지고 다 가겠다. 아니 그러면 합당을 왜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논리 모순성을 본인 스스로도 밝혀내지 못하고 완전히 꼬여버린 실타래처럼 빠르게 주장을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길로 빠르게 죽으러 가는 길이다. 그래서 제가 비판을 좀 한 거고요. 또 하나는 이준석 대표 토사구팽이란 단어가 참 뼈 아플 겁니다. 본인이 사냥개로서 사냥을 열심히 하다가 결국에는 잡혀먹었다라고 해서 그 당내에서 서사가 있었고 저도 그 서사 속에서 잘못된 것을 같이 목소리를 냈었는데 이번에는 공수가 바뀌었습니다. 이낙연 대표를 토사구팽으로 잡아먹었어요. 그 사실 이런 식의 정치적인 행위들 저는 이번에 이준석 대표가 전투에서는 늘 이기지만 왜 전쟁에서 이분이 늘 지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치에서도 신의가 중요하고 도의라는 것이 중요한데 저는 정치적인 신용 불량, 신용 파산, 정치적 파산 상태에 저는 빠진 거 아니냐. 전 감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요즘에 그 여러 가지 한자 성어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빙탄불상용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빙은 얼음이고 탄은 석탄이에요. 얼음하고 활활 타는 석탄은 서로 같이 어울리지 못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런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낙연, 이준석 이게 과연 어울리는 조합이 될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 물과 기름보다 더 안 어울리는 조합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3지대 신당도 양당 체제로 갈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설 전에 이렇게 급 만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런 일도 일어난다 했었는데 역시나 대체적으로 국민들의 시각에서 이건 도저히 이게 같이 할 수 없는 조합인데 라고 보셨다면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갈라서고 나서도 뭐 제가 이랬대요. 얘는 이랬대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조차도 볼썽사납고요. 이낙연 대표는 이제 완전히 이제 체면 스타일 다 구긴 셈인데 그래가지고 새로운 미래를 어떻게 펼쳐가겠습니까? 암울한 미래가 되고 말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애초에 나왔던 수보다 훨씬 적은 숫자로 김종민 의원하고 지금 둘이 새 출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제가 이거 조금만 첨언을 하면 제가 또 이준석 대표랑 일을 같이 해본 입장에서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꼭 찍어 먹어봐야지 아는 것이냐 옆에서 경험담을 이야기했을 때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무겁게 듣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도 이 6억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뭐 반환한다 옥신각신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기존에 이런 행태가 없었기 때문에 반환 절차 자체도 없는 겁니다. 너무나도 비상식적이고 정말로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이 삼지대 쇼가 이렇게 열흘 만에 끝나버렸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 앞에 이번 결정을 한 이낙연, 이준석 이 두 정치 지도자는 정말 부끄러움을 아셔야 되고요. 특히 이준석 대표는 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젊으면은 다 좋은 겁니까? 젊으면 다 봐줘야 됩니까? 저는 물론 제가 이준석 대표보다 한 살 아래이기는 합니다만은 젊어도 책임 있게 해야죠.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탄생에서의 책임, 지난 전당대회에서 당내에서 15% 받고 완전히 챙피를 당한 책임, 이번에도 통합에서 이낙연 대표랑 손잡고 그렇게 통합 사기쇼를 하다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이 제3지대의 불, 국민들의 희망, 이거 꺼버린 책임, 여기에 대해서 전 이번 총선 때 국민들이 아마 그냥 봐주시지 않을 겁니다. 전 냉정한 평가가 이준석 대표에게 무섭게 전 기다리고 있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엉겅퀴에서 맺을 수가 없고 선한 의도로 출발해도 좋은 결과를 맺는다는 보장이 없을진데 그 의도가 선하지 않고 어떻게 좋은 결과를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차라리 처음부터 그 집단이 하나로 딱 방향을 정해서 오케이 우리는 그러면 뭐 새로운 미래 있다고 얘기하지 말고 그냥 심판당 정해가지고 윤석열 정권 심판하는데 우리가 하나로 뜻을 모으겠다. 뭐 이렇게 해서 뭉쳤다고 그러면 그건 뭐 저는 이해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지지하는 국민들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지금 저는 그것이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하니까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자. 뭐 이렇게 해서 모이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미래야 새로운 미래. 새롭지 않은 사람이 새로운 얘기를 하고 과거가 미래를 얘기하면 그거야말로 웃기는 짬뽕이죠. 좋은 집을 빨리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대 정신은 윤석열 정권과 어떻게 잘 싸우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 여론조사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 제3지대에 있는 많은 지지가 어디로 갔느냐? 대부분 조국 신당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조국 신당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진보나 보수를 떠나서 많은 국민들은 선명하게 윤석열 정부와 싸워달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양대 기득권 정당을 믿을 수 없으니 새로운 정치 세력이 그런 힘들을 좀 보여줘라라고 하는 것이 저는 제3지대가 어떤 커나갈 수 있는 큰 자양분이었었는데 둘이 이낙연, 이준석 둘이 앉아가지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아니 윤석열 정부랑 싸우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돌멩이를 던지거나 침을 뱉거나 욕도 한마디 안 하면서 자기들끼리만 맨 싸움하고 앉아있고 그다음에 밖에 나가서 잘 싸우는 게 아니라 동네에서만 잘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동네에서만. 그러니 저런 집단을 보면서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울분, 윤 정부에 대한 분노 자체를 신뢰할 수 있는 집단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낸 거죠. 전 그래서 지금 최근에 제3지대의 볼륨, 그러니까 풍선이 완전히 김이 빠진 것처럼 줄어들었던 그 바람이 조국 신당으로 간 건 제3지대 정당은 앞으로 무조건 윤석열 정부랑 열심히 싸우고 선명하게 싸우고 그런 모습을 보여줬을 때 바로 뿌리를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최근에 발견한 거다. 저 근데 그러기에는 이준석, 이낙연 이 두 분이 보여준 모습은 소위 뿌리를 내리기도 어려울 정도로 땅을 파헤쳐버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거 복구하기 쉽지 않을 거다 생각이 들고요. 아마 역으로 이준석 당대표는 매우 보수화해서 가려고 할 거예요. 근데 본인이 보수화해서 가게 되면 제가 볼 때 윤 대통령하고 각이 서겠습니까? 꼴통싸움 한번 벌이겠죠. 근데 정치가 장난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삶이 달려있는 굉장히 무거운 얘기고요. 저 어제 택시 타고 이동하는데 기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예. 눈물을 글썽글썽 하시면서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사는 게. 좀 제발 도와달라고 저한테 그 말씀하시는데 제가 택시에서 내리면서 정말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근데 정치인들이 이렇게 말장난하면서 서울역 가서 그 4개 집단이 되는 분들 알록달록 옷 입고 나와가지고 귀경길에 인사하고 열흘 만에 파경으로 이거는 뭐 빅텐트도 아니고요. 텐트도 치다가 뭐 부품이 없어졌는지 텐트조차 못 친 겁니다. 그럼 그렇게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인신공격까지 하는 그 정도로 무시하고 이랬는데 그래도 안철수 의원은 10년 동안 텐트라도 쳤어요. 빈 텐트라도. 근데 이거는 찢어진 구멍난 텐트도 아니고 텐트도 부품 못 찾아가지고 피지도 못하신 분들이 거기서 양정숙 의원까지 끌어들여가지고 6억을 꿀꺽합니까? 국민의 세금을요?
뭐 반환한다 그러는데요. 전 반환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우리가 보통 뭐 횡령죄, 사기죄 이런 거 얘기할 때도요. 반환하는 건 양형사유지 범죄는 범죄예요. 이런 하나 가져가도. 아니 저는 이분들이요. 국민 앞에 약속이 그게 가볍습니까? 저는 이런 정치 불신을 양산하는 이런 태도들이 정말 지금 한국 정치가 아니 양당에서 못해 먹겠다고 나와가지고 바르게 하겠다라는 분들의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 저는 너무나도 처참합니다. 그러니까요. 양당을 떠나서 뭔가 진짜 새로운 그 정치의 새바람을 한번 불러 일으켜 보겠다라는 결심으로 양당의 전 대표가 나와서 당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6억은 선관위에서 반환도 안 되고 기부도 안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이 6억의 행방이 어디로 갈지 좀 지켜볼 일이고요. 그런데 양당 찜쪄먹을 일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어느 역대 정당에서 합쳤다가 열흘 만에 찢어지고 또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3지대 또는 신당에 대해서 아 그래 무당층이나 중도층에서 뭔가 이쪽은 또 어떤가 양당하고 좀 다른가라고 기대하고 또 호기심 갖고 궁금해했던 분들이 더한 지금 광경을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해본다고 나갔던 사람들이 이제는 양당으로 이 마음들을 다시 회귀하는데 그들이 앞장서고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양당 하기에 달렸다. 제3당은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이제는 3당이 다시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동력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국민의힘이 일사불란하고 민주당이 질이 멸렬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본질을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국민의힘 일사불란합니까? 군대가 그렇게 합니다. 왜? 그리고 지금 그 집단이 어떤 집단입니까? 그 위에 누가 있습니까? 왜 김성태 의원 같은 사람이 하루 만에 깨갱하고 장제원 의원 같은 사람이 갑자기 입장을 바꿉니까? 다 그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쪽에는 떡도 있고 가시몽둥이도 있습니다.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갖고 있는 카드가 많이 있습니다. 캐비넷도 튼튼하고요. 그게 바로 집권 여당의 힘이지요. 공천은 항상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일사불란, 뒤집어 말하면 감동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러니 계속 여당 대표가 다른 당 비판만 합니다. 한동훈 위원장, 왜 민주당 공천 신경 쓰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보실까요? 김영주 부의장 같은 사람도 견디지 못하는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도대체 전통의 민주당에 무슨 짓을 한 겁니까? 그 시스템 공천이 왜 모든 함수를 통해서 다 이재명이 원하는 결과만 나옵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왜 박용진이 10%에 들어가고 김영주가 10%에 들어가죠? 그럼 이재명은 10%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 단식하느라고 의정활동 제대로 못하지 않았나요? 재판 다니느라고 의정활동 제대로 못하지 않았나요? 자기 체포동의안 막아보느냐고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 안 하지 않았나요? 1%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 그런데 제가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거기 혹시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있습니까? 있나요? 도대체 무슨 시스템이에요, 이게? 남의 당에 관심이 참 많으신 것 같은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에 이번에 복당한 이현주 의원이 상대를 해줬습니다. 들어보실까요? 여기는 너무 심할 정도로 입틀막 공천이구나. 그냥 찍이구나, 찍. 이게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전 매우 심각하다고 보죠.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과연 다음 총선, 이번 총선 이후에 이 3년이나 남았는데 어쩌려고 이러는 거야. 민주당도 조금 더 질서정연할 필요는 있지만 저는 차라리 두 개를 비교한다면 시끌시끌한 게 좋습니다. 자기가 할 말 하고 그다음에 옆에서 부당한 일 당하면 나가갖고 따져도 주고 막 싸우다가 중요한 건 마지막에 잘 정리되고 끝에 결과가 좋으면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김정욱 의원, 저는 이렇게 쭉 정치판 지켜보면서 여당 대표가 다른 당 공천 비판하는 거는 나 별로 못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봐요. 전 너나 잘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아니 예를 들면 대통령 경제성적표가 1.4%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1년 6개월 넘게 부정유층이 60%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세수 계산 못 해가지고 53조 펑크나고 그것 때문에 돈 없어가지고 69조 지출 감소시키면 국민들 지금 고통스러워 난리가 나는 상황이면 국민들을 얘기해야 되는데 뭐 신난 듯이 본인이 김영주 부의장을 압니까? 본인이 박용진을 압니까? 본인이 거기에 그 검사 저기 의원들 평가하는 데 들어온 무슨 심사위원입니까? 그러니까 좋다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방식 자체가 자기는 뭐든지 예를 들면 별건 수사든 뭐나 해가지고 압수수색 해가지고 수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저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의 내부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 하나는 뭐냐면 그동안 윤석열 정부랑 제대로 싸우지도 않고 돌멩이 한번 던지지 않고 침도 안 뱉었던 사람이 자기 점수 조금 좀 덜 나왔다고 예를 들면 그거 뺏기지 못하겠다고 싸우는 부분 하나하고 그럼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나름대로 예를 들면 정석껏 토론을 해야 되는데 또 동네에서만 싸움 잘하는 또 예를 들면 친명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이런 건 문제가 있습니다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대통령이 사면권 남용해가지고 사면 복권시켜가지고 출마를 시켜요. 김태우가 그 첫 사례였습니다만 이번에도 보니까 뭐 정영선, 뭐 김진모 이런 사람들 다 예를 들면 사면 복권에서 윤 대통령 측근 사람들 갖다 심어놓은 거예요. 단수로 다 꽂아놓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캐비넷으로 협박해가지고 못 나오게 만들고 그다음에 자기 친일 검사들 다 단수로 꽂아봤고 이런 공천을 했던 비상대책위원장이 저런 얘기를 아주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전 저런 걸 보면서 조금 있다가 TK 공천 시작되면 이제 작살나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 제가 볼 땐 지금 대부분 아마 윤석열 대통령 측근들 꽂아놓지 않을까요? 그 꽂아놓기 시작하면 본인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윤석열 주변에 있는 검사들은 정치를 잘해서 국민들이 아주 평가가 좋아서 왜 근데 그분이 그렇게 충성스럽게 그 사람들이 충성스럽게 생각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30%밖에 안 될까요? 스스로 가장 중요하게 국민들이 비판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이 여당 당대표의 임무입니다. 야당 그렇게 공격할 시간에 여당 국민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잘 좀 뒤돌아보세요. 그것부터 하세요. 서재구님 아까 뽀개기 관련해서 댓글 재밌는 거 보내주셨는데 소개해드릴게요. 뽀개기 선수 외교 뽀개고 경제 뽀개고 여론 뽀개고 노동 뽀개고 이채양 명주 뽀개고 여당 대표 뽀개고 야당 대표 뽀개고. 저는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본인 이제 국민의힘 지금 책임자로 있으면서 공천이 아주 여유로워 보여요. 근데 사실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공천이라는 것이 총선에 나갈 선수들을 내부에서 선발하는 거고요. 우리가 뭐 스포츠나 올림픽도 내부 선발전 볼 때 다 승부 조작하지 않는 이상은 내부가 시끄럽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치열하게 경쟁하고 그 경쟁력 가지고 나가서 선발됐을 때 금메달도 따는 겁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조용하다라는 것은 왜 조용할까요? 이미 다 사전에 정리를 해놨으니까 조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저도 뭐 그 한 명일 수 있고 뭐 이현주 의원, 뭐 유승민 의원, 뭐 다양한 분들 계시니까 그건 더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아마 공천을 끝내고 나서 그 리스트업을 한번 해서 한번 다 같이 한번 지켜보시죠. 그 안에서 단 한 명도 용산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쓴소리할 사람 있으면은 정말 그건 기적입니다. 전 거의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요. 그 좋은 공천 아니고요. 또 하나는 한동훈 위원장은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아주 신나셨어요. 아까 얘기할 때. 근데 항상 민주당 얘기할 때 신나고요. 그 특검 얘기할 때는 도망갑니다. 그래서 표정이 아주 대조적이신 분인데 이분은 이런 비유가 이게 맞을 것 같아요. 보통 가장이라고 하면 본인 집에 쌀이 떨어졌는지나 청소가 돼 있는지 이걸 검증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웃집 청소 상태를 늘 봅니다. 그래서 거의 이런 분은 오지라퍼라고 부르던지 아니면은 스토커라 불러요. 스토커. 옆집만을 관찰하고 있는 상당히 이건 문제아적인 스토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아까 이재명 대표 관련해가지고 의정활동을 아까 좀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시던데 이건 역으로 돌려받으실 것 같아요. 한동훈 위원장이 장관 시절의 업무를 한번 평가를 해보면요. 국회 와가지고 피의사실 공표하는 거 내지는 사진 찍으러 돌아다니면서 기차 놓치는 거. 그러니까 본인은 매일 그 스타병 걸려가지고 셀카 찍는 그 놀이만 하고 다니신 분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의정활동이 어땠다 저땠다. 아니 본인 당에 있는 의원들이나 평가를 제대로 하실 권한이 있으시지 이재명 대표까지 이렇게 평가할 만큼의 위치에 가 있는 것인가. 좀 본인 집안을 더 잘 돌아보기를 저는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결정적으로 하나 추가하면 인사검증을 금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망해 먹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책임 누구한테 있어요? 한동훈 장관이 책임져야죠. 굳이 없는 거 법무부로 끌어다가 인사검증 한다고 설레발 하더니 제일 지금 문제되는 게 인사 정책인데
그 모양 만들어 놓고 비대위원장 하면서 반성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지금 남의 집 비판하는데만 열을 올려가지고 저렇게 신나서 돌아다닌다? 그럼 누가 그렇게 그걸 고운 시선으로 볼 수 있겠어요. 나는 이번에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제일 인상적인 장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장면이 이철규 의원 경선한다는 거였어요. 자청해서요. 아주 훌륭한 결정을 정말 했네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 결론이 뻔하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당시 장관 시절에도 소송 걸려든 거 다 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패 장관이라는 좀 오명도 씌워드린 적도 있고, 아까 김유정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인사검증도 전패했죠. 뭐 검증해서 올린 사람 중에 정상적으로 국민들이 눈높이에서 인정할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그렇다면 본인을 좀 더 돌아보면서 수신제가를 해야지 본인도 지도자로서 쓰임을 받지, 저렇게 본인은 돌아오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만 손가락질하는 저는 스토킹식의 정치를 계속하는 것은 본인에게도 매우 해로울 것이다. 저는 그 말씀으로 가름하고 싶습니다. 네, 예. 저런 사람은 수신 못해요. 아니, 수신이 근데 한자 불가능해요. 성어가 수신제가라는 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수신이 불가능하다고요. 그래도 하면 좋지 않습니까? 아니, 안 수신은? 돼요, 수신이 저런 사람은. 자기를 객관적으로 못 보는 사람이 어떻게 수신을 합니까? 예. 불가능하죠.